조선 궁중비사. 정조가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기 위해 넘었던 여우고개 설화. 여우고개는 서울 강남 지역의 사당동과 과천시를 이어주는 옛 고갯길 통로로 현재의 남태령 지역을 말하는데,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 다닐 때마다 잠시 행차를 멈추고 쉬었다 가던 남태령 고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다는데, 서울 강남 쪽 개포동 남향에 있는 우면산에 한 줄기가 사당 쪽으로 길게 뻗어나와 서울 강남 쪽을 막는 고개를 말합니다. 옛날 한양 사람들은 수원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정조 임금도 능행차를 할 때 자주 이 여우고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우고개를 남태령이라 불리워지게 된 연유가 전해지는데, 정조가 수원 현룡원에 행차하다 이 고개에서 잠시 쉴 때 이 고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과천현의 이방변 씨가 남태령입니다라고 아뢰자, 옆에 있던 신하가 여우고개라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 거짓 이름을 아뢰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은 임금님께 여우고개라는 속된 이름을 감히 아뢰기가 민망해서 그랬다고 멋있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변명을 들은 정조 임금님께서는 변 이방의 깊은 뜻과 즉흥적인 언어 구사력을 높이 칭찬했고, 그 후부터 여우고개 대신에 남태령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우고개를 넘어가면 과천에서 한양 관리나 과객을 숙박시켜주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여우고개를 서둘러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우고개에는 나그네가 유숙할 집이 한 채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 고갯길은 저녁이 되면 백년 묵은 여우가 나타나 야간 통행자에게 요술을 부려 골탕을 먹이거나 해코지를 한다는 괴소문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인조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어우야담의 주인공 유몽인의 후손인 유주가의 이 고개에서 쉬고 있는 정조에게 유몽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유몽인이 여우고개에 대한 설화를 170여 년 전에 이미 어우야담에 써두었다고 하니, 여우고개는 유몽인과는 끊을 수 없는 기막힌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백발 노인으로 변한 여우의 눈간 여우고개 설화. 옛날 어느 여름날 한양에 살고 있는 어떤 젊은 길손이 과천에 볼 일이 생겨 이 고개를 지나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에다 노름과 여자를 무척 좋아하고 이웃에게 자주 행패를 부려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어둑어둑해질 때 여우고개 마루에 도착했는데, 여우고개에 예전에 없었던 웬 초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는 2칸짜리 초가집을 발견하고 하루 저녁 묵어갈 요량으로 그 초가집에 가까이 갔는데, 집안에서 무언가 똑딱거리며 두들기는 음산하고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그네가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한 백발 노인이 소가죽 위에 앉아서 목공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영감님, 실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난 지금 나무로 소머리 모양의 모자를 만들고 있어. 소머리 탈 같은 모자를 만드시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요? 쓸 데가 있어이다. 이윽고 조각이 끝나자 노인이 뜬금없이 소머리 나무 모자를 불쑥 내밀며 어디 이 소머리 모자 한번 써보시오. 맞으면 선물로 드리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길손은 갓을 벗고 무거운 소머리관을 머리에 써보았는데, 소머리 나무 모자는 희한하게 꼭 맞았습니다. 하하, 그렇게 꼭 맞다니 그 모자 주인은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 이왕에 이 소가죽 옷도 한번 입어보시오. 그 노인이 깔고 앉았던 소가죽 옷을 덥석 집어 길손에게 넘겨주며 입어보라고 재촉하자, 길손은 엉겁결에 웃옷을 벗고 그 쇠가죽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쇠가죽 옷이 꼭 들어맞았는데, 노인은 박장대소를 하며 임자가 따로 없소. 몸에 맞는 사람이 임자지요. 이제 그 소머리 모자랑 쇠가죽 옷의 임자는 당신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겐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난 사정해서 하룻밤 신세 좀 지려고 부탁하러 찾아온 사람이요. 누가 돈 달라고 했어? 그저 하룻밤 유숙은 외양간이 있으니 거기서 편히 주무시구랴. 길손은 외양간이라는 말에 놀랐지만 지금 처지에 그것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쇠머리 모자와 쇠가죽 옷은 무더운 여름에 필요가 없으니 겨울에 오는 손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손이 모자를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쇠가죽 옷도 벗겨지지 않으면서 갑자기 자신이 큰 황소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낄낄 웃으면서 당신이 잘 것은 소 외양간이라 했지 않소?
라고 하더니 황소가 되어버린 길손을 끌고 가서 외양간에다 매두었습니다. 길손은 기가 막혔는데 사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런 털이 박힌 가죽으로 둘러싸인 황소로 변신한 모습만 보였고 밤새 살려주세요. 영감님 하고 외쳤지만 영감 귀에는 음매로만 들렸습니다. 밤이 지나자 다음날 오전에 그 노인은 황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가더니 매물로 내놓았는데 백발 노인은 소를 금매를 해달라며 거간장이에게 고삐를 맡겼습니다. 소가 된 그 길소는 거간쟁이를 보고 나는 사람이여. 나는 소가 아니여.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거간쟁이는 모른 척하고 야단만 쳤습니다. 이놈의 소가 왜 이리 시끄럽게 울어? 그렇게 울었으면 푸줏간에 팔아버릴 거야. 제발 푸줏간에는 팔지 말아요. 그는 계속 엉엉 울었지만 사람들 귀에는 그저 음매하고 울부짖는 소의 울음소리로만 들렸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이 황소는 왜 요란 법석을 떨며 울지? 하고 발길질을 툭 했습니다. 또 한 노인은 지니고 있던 지팡이로 소의 허리를 툭 치며 시끄러워 귀청 떨어지겠네.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살려달라고 자기는 소가 아니라고 울부짖고 있는 동안에 소를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흥정이 빨리 끝나 새 주인에게 끌려 시골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푸줏간에 안 팔려간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오솔길을 지날 때 새 주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하소연하듯이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처량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소가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아까 소를 판 이상한 노인이 나를 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관가에 신고를 해주시오. 그리고 그자를 잡아서 다시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새 주인에게는 그저 황소가 약하게 음매하고 우는 소리로 들려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황소는 집에다 애인 암소를 두고 왔나. 왜 이렇게 애타게 칭얼대며 질질 울어대지? 쯔쯔쯔. 그런데 새 주인은 이 황소를 살 때 전 주인인 백발 노인이 이상한 당부의 말을 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황소는 좀 특이한 소요. 먹성이 좀 까다롭소. 특히 물을 싫어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곧장 죽는 수가 있으니 무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아예 그런 곳에 데리고 가지 마시오. 새 주인은 믿지 못해 그저 웃기는 말로 헛들었고 코웃음을 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황소에게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무거운 쌀가마 보리가마도 서너 가마를 등에 실어서 운반을 시켰는데 힘이 들어 삐걱삐걱 휘청거리면 주인은 채찍으로 옆구리를 갈기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논밭을 갈 때도 숨이 차서 콧물을 흘리고 헐떡거리며 숨을 쉬면 채찍이 여지없이 엉덩이 옆구리 가리지 않고 연타로 7에서 8회나 갈겨댔습니다. 이런 고초를 겪으며 소가 된 길소는 그 집에서 벌써 2개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사람이요. 나쁜 백녀우 같은 노인을 만나 내가 마술에 걸려버린 거요. 제발 내 말 좀 알아 들어주세요. 그는 엉엉 울면서 여러 번 하소연을 했지만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 꾀를 부리며 우는 소의 울음소리로 들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잠깐만에 소로 탈바꿈이 되어버렸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결국 그는 차라리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일할 때는 주인이 붙어있고 집에 오면 마구간에다 메어두어 자살을 하려고 해도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마구간 문 앞에서 채전밭에서 갓 뽑아온 무들을 다듬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물을 먹으면 죽는 수가 있다고 소에게 물을 조심하라던 옛 주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한 광주리에 가득 찬 무들에서 무잎을 따내다 급히 마구간 곁에 있는 화장실로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메어둔 줄을 끌어당겨서 무 광주리로 접근해 혀로 광주리를 뒤집어 엎자 안에 들어있는 무 서너 개가 굴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됐다고 물을 입에 물고 입속에 넣어 씹어 먹었는데 3개째를 다 먹고 나니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목재 소머리 모자가 생겨나 땅에 툭 떨어지고 쇠가죽 옷도 생겨났다. 헐렁하게 벗어지려고 하자 그는 이제 됐다 싶어서 쇠가죽 옷을 홀랑 벗어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웬 남자가 마구간 앞에 홀랑 다 벗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질겁을 하며 남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웬 미친 쌍놈이 홀랑 벗고 마구간에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요. 얼른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잡거나 쫓아내주세요. 낮잠을 자던 주인이 방에 있는 홍두깨를 급히 들고 나와 마구간으로 뛰어가 보니 말 그대로 거시기를 다 드러내놓고 벌벌 떨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놈아, 시방 여기가 어디라고 대낮에 벼랑 맞을 짓을 하려고 해? 내 맛 좀 봐라. 이렇게 말하고 홍두깨를 높이 쳐들고 그 사내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덤벼들자 사내는 넙죽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시여. 죽이더라도 내 말 좀 듣고 죽이시오. 나는 아까 밭에서 일하고 오서였어. 멋이라고? 이 미친놈 봐라. 네가 서였다고? 단단히 미쳤군. 이놈아, 허튼 수작 떨지 마라. 그러니까 소가 사람이 됐다고? 네네. 들어보시오. 소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술 부리는 백여우 노인을 저 청계산 여우고개에서 만나서 사람이 소가 되었어. 아주머니가 광주리에 다듬어 놓은 물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들고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치켜들었던 홍두깨를 내려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네가 원래는 사람인데 소가 되었다가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 낄낄. 그렇다니깐요. 네가 미쳐도 곱빼기로 미쳤구나. 지금 나를 사람으로 보고 말하느냐? 아니면 소로 보고 말하느냐? 이놈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미친놈으로 보는데 분명히 이놈이 나를 소나 돼지처럼 동물로 보고 미친 소리를 막 하는구나. 그러자 그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마 평소에 자기가 게을러 부모님 농사실도 돌봐주지 않았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어느 날 밤에는 홀로 사는 청산과부 방에 몰래 들어가 짓궂은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놈의 요괴 같은 백발 노인이 이를 알아 자기를 소를 등갑시켜 큰 벌을 준 것 같다고 울면서 과거를 뉘우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직 의심은 가지만 무 이야기를 들으니 일리가 있다 싶어서 마음이 변해 그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발가벗은 젊은 나그네의 꼴을 보기 민망스러워 자기가 입었던 헌옷을 입게 하고 나그네의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우고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우고개에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초가집도 확인해보고 백발 노인도 있는지를 확인해보자고 한 것으로 두 사람은 여우고개에 헐떡거리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고개에서 보았다는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소를 셀 때 값으로 주었던 300옥감 5필이 덩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두 사람은 여우고개에서 보았다는 그 백발 노인은 오래된 여우였거나 아니면 도사나 산신령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믿거나 말거나 주막에 있는 손님들도 들으라고 사람이 소가 되고 또 소가 사람으로 둔갑하게 된 희한한 여우고개 이야기를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고 헤어졌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정조가 사도세자 등을 참배하기 위해 넘었던 여우고개 설화였습니다.